오늘 당신의 속사정은 어떠신가요? 황금빛깔이 힘차게 또아리를 틀었는지 아니면 나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영 뒤끝이 찝찝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금 당신의 속은 편안하신가요? 똥이요? 아니, 더러운 건 아니고요. 그냥 매일 아침마다 만나야 될 친구라고 생각해요. 네, 저 오이예요. 아, 변상태 저는 토끼똥이에요. 똑똑똑 떨어지는 거. 저요? 아, 요 근래는 물인데 속이 안 좋아서. 나는 변비 또는 설사로 제법 많은 고생을 좀 해본 적이 있다. 저요? 전 4일 동안 변을 못 본 적이 있어요. 4, 5일. 7일, 10일. 예. 때론 우리를 웃게 만들고 때론 울게 만드는 말 못할 개인의 속사정.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뒤끝의 고통은 대장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변비 자체가 거꾸로 대장암을 유발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변비를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장암에 나쁜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복되는 변비와 설사가 보내는 내 몸의 신호를 혹시 우습게 넘기셨나요? 현대인들의 말 못할 배변 고통. 그 고통이 지금 당신의 대장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당신의 속은 안녕하십니까? 변비와 설사 등 배변 장애의 고통은 한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엔 병원을 찾는 이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 3번 정도 아침에 변을 보고 와도 또 점심 때도 한번 보게 되고 또 저녁쯤에도 한 번씩 또 보게 되고 설사를 하게 되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몸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변비와 설사 등 배변 장애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식도를 거쳐 위와 소장을 통과한 후 대장에 머물렀다 배출되는데요. 이때 장이 예민해져 배출되면 설사, 둔감해져 대장에 변이 오래 남으면 변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증상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 불리웁니다. 과민대장은 그런 증상이 상당히 오래 가야 돼요. 적어도 전부 계산하면 1년에 한 3개월은 그렇다든지 이제 오래 가는 거. 최근에 얼마 동안 설사나 변비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주정상은 적어도 6개월 동안에 한 3개월은 그런 증상이 있어야 돼요. 혹시 나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아닌지 지금 체크해 보시죠. 우리나라 국민의 10에서 15%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수치는 병원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되게 아프죠? 응고가 아프고요. 싸도 시원하지도 않고. 뭔가 내적인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한번 숨기고 싶은 것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인의 15% 이상이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직장인의 주요 결근 사유가 감기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니 동서양 불문하고 속이 편찮은 이들이 정말 많은가 봅니다. 한 대학병원에서는 30여 년 전부터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관심을 갖고 환자를 치료해 왔다는데요. And so the IBS patients had worse quality of life than people with even end-stage renal disease. So it just affects their whole life.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고통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환자들에게 대장하면 떠오르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달라고 했더니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독버섯, 폭탄, 화산, 악마 등이 그들의 고통을 짐작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And in that group, 38% of them have thought of killing themselves. Whereas in general practice, only 4%. But even that is quite high. 4% of people have thought of killing themselves because of their condition.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건까지 발생했다니 그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국내에서도 장내 유익균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요. 예전에는 주로 그 장내 존재하는 유해균의 억제라든가 병원성 미생물을 억제하는 쪽에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대장 쪽에 특히 그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장암들을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고요. 국내에서도 그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유산균 개발이라든가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비나 설사를 하면 유익균이 감소되는데요.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을 투입하면 유익균이 증가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유산균이 염증 억제 효과도 있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면서 밸런스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유산균 투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장, 어떤 점막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면서 바로 이러한 증상을 호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유익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만성 설사 증세를 보이는 사례자들과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대략 몇 번쯤 화장실 가세요? 하루에 한 5번에서 많으면 한 7, 8번도 가고요. 3번 날은 한 10번은 간 적도 있습니다. 올해 29살의 회사원 조항희 씨. 그의 하루는 화장실에서 시작합니다. 어디 설사했냐? 그의 잦은 설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답니다. 아침에도 그렇게 급하게 화장실을 가는데 들어올 때도 막 급하게 그렇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전화해서 문 열어라 그러고. 조심하라. 황희 씨 어머니는 아침마다 과일을 잊지 않고 준비해 주시는데요. 오랜 설사의 경험에서 찾게 된 설사를 막는 나름의 방법이랍니다. 밥을 먹게 되면 좀 변이가 느껴져가지고 출근길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과일을 대신해서 먹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설사 증세를 보여서인지 동료들도 그의 행동을 당연스레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학창 시절 조변이라 불릴 만큼 자주 화장실을 드나들었지만 황희 씨는 지금까지 건강한 대변을 본 적이 없다는데요. 언제나 물에 가까운 모양입니다. 직장인 최도섬 씨도 10대 시절부터 설사가 시작됐다는데 술을 마시면 증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럴 때면 영락없이 물에 가까운 편이 하루 종일 신호를 보낸답니다. 40대 중반의 김현주 씨도 설사가 문제인데요. 특이하게도 현주 씨는 밖에서 사 먹는 음식에만 반응합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처방은 어떤 것일까요? 대학병원의 의료팀과 영양사팀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발효유를 하루 3개씩 섭취하고 평소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했던 최도섬 씨에겐 식이섬유가 풍부한 아침 식사 한 끼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주 동안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발효유를 먹기 전과 먹고 난 후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변을 검사해 봤는데요. 지금 장내 그런 락토바실러스라든가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유익균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저희가 수를 세서 분석을 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의 장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균수도 다르고 균수 변화의 폭도 다를 수 있지만 변 속의 유익균이 증가하면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장내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모두 실험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변의 모양도 세 사람 모두 물에 가까운 변에서 부드러운 변으로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화장실에 들락날락 그 잦은 횟수를 불편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하고 나서 발효를 먹고 나서 이제 또 횟수가 줄어드는 걸 보고 아, 그 옛날 그 생활이 그게 불편한 생활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증상이 화장실 가는 횟수는 확실히 많이 줄은 것 같아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조항희 씨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는데요. 배변의 그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예전에는 거의 그 묽은 변을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굳어진 변을 보고 있는 상태고요. 예, 조금 더 호전됐습니다. 이번에 사례자로 참여하신 분들도 아마 앞으로 저희가 처음에 식단 평가를 해드리고 이제 식단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확인할 수 있었고 그거를 교정했더니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일상생활 중에서도 이제 꾸준히 지속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쾌변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변을 너무 우습게 하찮게 여기고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변을 볼 때마다 잠시만 주의해도 내 건강이 보입니다. 우리가 매일 배변 후에 그냥 바로 변기에서 그 하수구로 흘려보내지 말고 자기 변을 1.5초만 관심 갖고 보자는 것입니다. 변 형태가 제대로 나왔는지 또는 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 또는 피가 빨간색인지 검붉은 건지 또는 변 끝에 나와 있는지 변에 섞여 있는지 또는 변 내 점액이 있는지 그럼으로써 자기 어떤 그 대장 안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된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고맙게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건강을 위해 다양한 신호를 보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변입니다. 오늘 당신의 변이 보내오는 건강 신호는 빨간색입니까? 초록색입니까?